안녕하세요. 몸맘 TMI 연구소입니다. 저는 기질 코칭 마스터 김은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질 코칭 마스터 양은영입니다. 기질 코칭 마스터 양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기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바다로 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죠. 네, 자유롭고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10번 기질을 만나볼 건데요. 그림이 정말 신납니다. 짠짠. 네. 멋있죠. 네. 행운의 수레바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 중앙에 있는 이 선장.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표정도 너무 밝고, 지금 이 배에 키를 쥐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설레고 즐거운 얼굴. 네네. 맞아요. 이게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주인공의 아주 특별한 기질이죠. 성향이고요. 네. 그래서 이 10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의 주인공처럼 인생은 항해고 그 항해의 선장은 나다. 이런 생각을 문장으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 자유롭게 어떤 일이든 자유롭게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면 뭐든 그래서 다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고 그래서 뭐 정착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일은 조금 더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신 이 사람한테 이런 자유가 보장이 된다면 누구보다도 인생을 신나게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질이에요. 그래서 뭐 즉흥적으로 어디 훌쩍 가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업무를 해내야 하는 그런 이렇게 사무직보다는 이동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해외 하고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너무 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에 보면 지금 금은보화가 잔뜩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기질을 잘 쓰면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그림에 담겨 있어요. 네. 좋네요. 너무 좋죠. 네, 밝아요. 그리고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 어떤 모습으로 그 기질이 나타날까? 마이너스 그림을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키워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란 이렇게 답답한 건가?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해보고 싶은 그런 동력이 다 떨어지거나 뭐 어떤 답답함이 느껴질 때면 이런 건가? 라고 엄청 이렇게 활기참을 추구하는 기질인데 그게 막혀 있으면 다른 기질에 비해서 답답함이나 어떤 그런 우울감이 훨씬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바다 그림이 보이는데 저 예전에는 신나고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바다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아예 못하는 상황 그렇게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10번의 기질인데 인생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재미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약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나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 설명을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우리 10번의 기질을 잘 쓰시는 분들 눈에 띄겠죠 아무래도. 네. 아니면 마이너스에 좀 빠져 계신 분들을 보신 경험이 있다면 우리 한번 사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 10번의 기질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네. 좋은 이 기운을 잘 쓰면 돈도 벌고 내가 즐겁고 에너지를 바깥에서 내가 모아서 내가 또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한국에 이분들은 해외에 잘 맞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를 보면 해외를 뭐 보내라, 유학을 보내라 막 하는데 우리 한국의 이 10번 기질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 특히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것들을 다 해주진 않아. 그렇죠. 눌린단 말이에요. 본의 아니게 형제들이 많아서 눌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눌리기도 하고 자기 기질을 제대로 펴고 살지를 못해. 그분도
잘할 때 뭐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가 10번의 기질이 있는지도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표출을 못하고 그냥 성장을 했던 거야. 그러다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또 이제 낳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꿈과 그런 이런 것들을 해주 뒷바라지 하기가 바빴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누르고 사는 거죠. 계속 올라오지만 누르고 뭐 때문에 눌렀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을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멀찌감치게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이 마이너스를 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계속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이제 저에게 뭐 에너지를 받고 그렇게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라고 하지만 본인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펼치지 못하고 저는 사실은 7번이잖아요. 제가 네. 7번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거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행동을 해요. 중요한 그쵸. 거는 그러다 보니까 대리만족인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것도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대리만족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걸 좀 이렇게 굴레를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좀 벗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매 순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고 뭐 때문에 또 자기를 누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느꼈을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분한테는 요 10번의 키워드를 계속 얘기를 좀 해주고 아니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기질 공부를 좀 해보라고. 좋죠. 이 기질 공부를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바뀌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질 공부를 좀 따로 해보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또 이제 10번들은 새로운 것이 올 때, 그죠? 그거를 막 주저하거나 또 그런 건 없으니까 호기심도 많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긴다 그러면 배우는 것으로도 또 맞아요. 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취업을 했다는 부분도 그분이 이렇게 격리 세무 뭐 이런 쪽에 취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걸 견딜 수가 있을까? 아이와 뭐 가정 형성상 경제적인 활동 때문에 진학을 했지만 끝내는 거기서 있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것 또한 또 마음이 좀 착잡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기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직업을 선정할 때 맞아요. 사실 뭔가 기술력, 재능이 필요한 직업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업무를 하는 환경이 나의 기질에 맞지 않아서 내가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이 멘탈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질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가 왜 직업 박람회 가서 맞아요. 상담했을 때 맞아요. 자기는 왜 가면 6개월, 1년을 못 버티고 또 사장님하고 싸우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있었어요. 그 분에게 요 기질도 10번 기질도 있었고 맞아. 또 0번의 기질도 두 분이 있으셨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은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꿈인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너무 자유로움을 누르지 못하니까 사장님하고 싸우고 또 딴 데 연극한다고 하다가 또 이제 돈이 필요하면 또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었거든요. 제가 뭔가 규칙 같은 게 있으면 답답해하는 성향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10번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분들을 만나면 사실 아까 우리 양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이런 다양한 기회를 접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해외로 보내야 된다라는 이유는 해외는 자유롭고 아이들이 원하는 서울대가 목표가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정말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라는 걸 실천하는 곳이 맞아. 다른 나라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말로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고 하지만 있어. 그걸 나누고 있잖아요. 네. 있어. 카스트 신분제도처럼 뭔가 직업을 나누는데 아주 안타깝죠. 네. 근데 이 10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간접 경험도 있지만 이 10번 기질은 내가 해보고 만져보고 겪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맞아. 나중에 팡 터지는 대기만성형의 리더들이거든요. 근데 잘 못 참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투자도. 저는
10번 기질을 갖는 부모님을 만나면 이 돈을 많이 버셔서 이 아이에게 투자를 하셔라. 그럼 이 아이는 분명 큰 돈을 벌어서 엄청난 투자를 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용돈 드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10번 기질은 정말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했을 때 아니요가 아니라 일단 한다고 해야 돼. 맞아요. 일단 한다고 해야만 플러스 기질을 쓰는 거고 본인이 경험의 수치를 늘리는 건데 저는 할 줄 몰라서요. 안 해요라고 10번 기질을 갖고 있는 분이 안 해요 한다고 하는 건 사실 마이너스. 내가 실패 경험, 성공 경험보다 실패 경험이 많아서 이걸 또 했을 때 잘 안 되면 나 힘들어. 그리고 자꾸 뭔가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고. 왜냐면 사람이 실패를 여러 번 겪으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그 마음 멘탈을 추스르는 게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게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뭐 더 할 거고. 근데 이 10번은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 기질인 것 같아서 저는 어른들을 만나더라도 그게 크던 작던 뭔가 나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 일단 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갖춰가야 할 뭔가 제3의 제2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능력을 알아내는 역할도 되니까 왜 여기 수레에 뭔가 그림이 여기 있는데 다재다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뭘 해도 너 좀 잘한다. 어느 정도는 잘한다 해서 본인이 난 뭐만 하면 잘해 해서 그래서 낙천적이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해본 사람들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해봤나? 안 해봤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경험이 엄청 중요한.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돌이켜보면 저도 저희 둘째가 선천에 10번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하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참 엄마로서 노력을 많이 했고 참을린 이렇게 하면서 바라왔는데 제가 기질을 보고 바뀌었잖아요. 우리 아들 이렇게 누르면서 안 돼! 이렇게 하면서 키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때는 이제 말도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이제 말로 잘 이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강압적인 게 아니고 그리고 웬만하면 다 하라고 했어요. 제가 좀 내 마음만 조금 컨트롤하면 버튼일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냥 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진짜 큰 인물이 될 건데 내가 안 돼 이렇게 해서 큰 인물이 안 되면 제 탓인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 탓이죠. 이 훌륭하게 태어난 아이를 몰랐다면 모를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아이를 부모의 잘못된 양육으로 아이 인생이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질을 배운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 둘째의 기질을 알고 그 아이한테 그래도 부모로서 원망을 짓지 않는 부모는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많이 풀어주고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고 조금 하다가 자기 이제 재미없다고 또 다른 거 해요. 맞아요. 또 부모님이 본전을 못 찾으려고 따니, 못 하잖아요. 따니. 너 학원비 엄마가 냈는데 뭐는 해야 되지 않니? 맞아. 피아노를 쳤으면 체르니 30번은 쳐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 아이는 그 단계가 가기 전에 그런 먼저 그 전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저랑 약간 신경전도 하고 항상 왜 너는 조금만 하고 흥미를 잃으면 그렇게 하냐고 잔소리도 했었죠. 근데 그 잘못된 거였다. 그 아이는 관심사가 다 끝났어. 내가 여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배우고 싶고 다른 데 가서 참여하고 싶은데 더 이상 궁금한 호기심도 없는데 내가 왜 여기 이곳에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얘기한 건데 저는 체력이 30분은 해야지 부부다는 떼야지 이러면서 그 아이를 계속 넣었던 근데 그렇게 해도 본인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려서 싸우다가 결국은 아들이 원하는 대로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거 하고 그만두고 또 새로운 거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할 거라면 새로운 걸 할 거라면 좋게 이번엔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또 다른 거 해보자 그 안에서 너가 뭘 배웠니 이런 대화법으로 아이가 자기의 능력치를 하나하나 쌓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낀 부분 그래서 되게 좋은 기질이긴 하나
얼핏 보면 산만하네, 집중력이 없네, 아. 왜 저래 라는 아.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 기질 중에 하나가 또 10번이 아.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이야기. 왜냐? 본인이 신부님이니까 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근데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집중력은 되게 있는데 짧을 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몰입은 잘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길지 않은 뿐이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성장을 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운 좋게 저의 첫 번째 직업이 해외를 좀 다닐 수 있는 직업이었잖아요. 맞아. 정말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 전에는 제가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2년을 해보니까 맞지 않아? 내가 가고 싶은 그냥 여기인데 딴 데가. 발붙이고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막 다른 고민을 하고 또 미련 없이 살표도 내고 그리고 또 다른 또 내가 관심 있었던 부분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를 또 배워서 또 취업을 해서 그걸로 일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고 뭐 해볼래? 라고 할 때 그래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러거든요. 그때 속마음이 1초도 안 되게 이런 생각이 스치긴 해요.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생각이 잠깐 스치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지로 그냥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면서 하지 뭐 하면서 준비하지 뭐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성공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다음에는 지난번에도 됐는데 또 되겠지. 이러면서 네네. 낙천적이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얼굴에 그늘이 별로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없어. 10번이 다 좋아, 다 그늘이 없어요. 0번도 그럴 수 있지만 10번도 되겠지 뭐 이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뭐 얼굴이 이렇게 고뇌 뭐 이런 게 별로 저는 삶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들 삶을 제가 고민하고 있고 아들은 자기 자신감. 그래서 우리가 대놓고 말 안 했지만 저 근거 없는 자신감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있어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시점에서 저는 의문이 드네요. 대기만성이라는데 얼마나 더 120세니까 아직 반도 안 사셨잖아요. 저는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반은 지나야 대기만성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생을 기대된다. 기대돼. 그 길에 같이 하시겠죠. 그럼요. 네. 네, 저희 성공을 함께해요. 동시하시고 같이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더 혹시 나눌 10번의 이야기? 저는 이 10번 마이너스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도 뵀는데 저는 끝에서 두 번째 아니 끝에서 두 번째가 적어도 원투 중에 하나 마이너스를 쓸 때 플러스로 끌어올리기 어려운 기질 언어 중에 그래요? 네,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힐링 파워라고 하는 20번 기질에 마이너스를 쓰는 분 그리고 이 10번에 마이너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플러스 기질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좀 20번과 10번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이 10번이 플러스로 오기가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실패를 많이 겪거나 하고자 하는 걸 못해서 나는 안 돼 라고 했는데 너는 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려면 뭔가 행동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해서 첫 번째 성공이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까지 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한없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그거를 서포트를 하면서 서포트를 끌어줘야 해줘야지.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사실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마이너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기질의 사람이 마이너스로 빠졌다라는 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엄청 많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물리치고 멘탈을 승화시켜서 플러스로 오는 게 엄청 어렵다. 저도 실제 상담하면서 이제 10번의 기질을 마이너스 쓰시는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은 여러 번 코칭을 하고 끌고 해도 쉽게 이 10번의 플러스로 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분들은 저희를 수시로 매일매일 저희 우리 몸맘 TMI 연구소의 일원이 돼서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나를 끌어올리는 시간들이 좀 걸린다. 그래서 저는 10번의 기질을 우리 아이가 갖고 태어났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집중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쓰지 않도록. 나중에 우리 아이가 뭔가 우울감에 빠지고 뭔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갔을 때 그때 뒤늦게 후회되고 끌어올리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가 무언가 얘기를 한다고 약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에 우리 아이가 마이너스로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판단하게 하고 그렇거든요. 그걸 제가 상담하면서 마이너스로 갔을 때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마이너스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플러스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부모님들이 혹은 내가 10번 기질이라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게 자꾸 아주 작은 거라도 시도를 자꾸 해서 이거도 잘하고 이거도 잘하고 역시 난 할했다 하면 금손이네라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데 저가 이제 10번이다 보니까 제가 한때 되게 침잠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번의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본인의 느끼는 본인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자기가 매력 있다고 느낀 부분이 어떻게 상실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막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예요. 제 상황이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잘 안 받는 기질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좋을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이 너무 이렇게 전전긍긍할 필요는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저는 마냥 빠져 있었거든요. 학교도 안 가고 막 술 먹고 네, 그렇게 나도 우울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우울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해보겠어 막 이런 식이었는데 어떤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괜찮은 거구나라는 확인이 한번 딱 됐어요. 그러니까 확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일이야 라는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데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해보다 너는 매력 있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자기 만족도가 있어야 네, 된다 네. 이 소리거든요. 그게 이 사람을 살리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저의 경우에 빗대어 보면 그렇긴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질이진 않을까? 위로가 됐습니다. 혹시 상처받는 거 아니야? 제가 기죽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막 전전긍긍할 만큼 예민하지는 또 않은 것 같지 않을까요? 그 시기가 있었는데 다 털고 일어났어요. 저희 아이도 아빠가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아들이 좀 상처가 돼서 한 몇 개월간 방황하긴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너무 쾌활하게 저는 그 과정에 가족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빠는 반성을 했고 이제 큰형과 저 그리고 우리 동생이 형아 눈치를 살살살 보면서 뭔가 괜찮다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주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외아들이 아니라 혼자 크는 자녀분들은 힘들겠다. 왜냐면 저는 키울 때는 삼형제 키울 때는 힘들었는데 이만큼은 키워놓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또 큰아이는 엄마 믿어주세요. 오히려 동생 믿어주세요. 쟤는 잘할 거예요. 너무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처럼 엄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 금방 돌아올 거 이런 말들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가족의 힘이 또 어쨌든 그 안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또 경험도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 모르니까. 모르니까 내 맘대로 내 식대로 하는 거죠. TMI 연구소 연락 주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시원하게 댓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그럼 10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몸만 TMI 연구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